또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다. 2%대로 다시 들어갔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슨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75%로 인하를 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1.5%. 심각한 침체를 맞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 속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뉴스가 그저께 나왔죠. 그죠? 제가 배경을 한번 봤어요. 진짜로 안 좋은 걸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무역수지 8억 달러 흑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무역수지가 이렇게 좋은데도 한국은행에서 뻥을 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봤더니 내수가 심각해.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또 이상해. 작년 하반기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1% 초반 초중반대로 떨어졌는데 다시 야금야금 올라서 1.9%를 전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이겁니다. 벌이가 늘긴 해. 월급 올려주기는 해. 근데 이상하게 가난해져.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의 말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가계부채가 점점 둔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기는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풀어드릴게요. 환율이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금리를 내리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환경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어서, 나머지 환경이 뭐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작년 말에 저희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막 은행들한테 막 금감원이 은행들 불러가지고 막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가계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2월을 포함해서 올해 2, 3회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내린 게 2.75%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내리면 2%에서 2.5% 사이에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포지션이 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뭐 댓글도 쓰고 뭐 채팅 참여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좀 봤어요. 당장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넉 달 동안 무려 0.75%를 내렸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다? 우리한테 영향 있는 게 뭐예요? 대출금리지. 근데 대출금리는 느릿느릿 내려간대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했나 봐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김병환 위원장님께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내리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즘 좀 천천히 내리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좀 따라주세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금리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분 밑에 행동대장이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보스고요. 금융감독원이 약간 조직이거든. 행동대장?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또 바로 이거 얘기하자마자 파급 효과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은행 여러분, 부른 겁니다. 사실상 부른 거예요. 이게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한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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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대출금리 내리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딱 들은 거예요. 듣고 우리 은행이 싹 눈치 보고 있다가 바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저 금감원장님, 제가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반영을 해서 고객들한테 금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농협이랑 신한은행이랑 저 새끼 또 저러는구나, 또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솔직히 나한테는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은행이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눈치가 보여서 금리를 빨리 내렸느냐? 뭐 물론 그것도 있죠. 그거 명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더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못 이기는 척하고 저희가 먼저 내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은행들도 다 반영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이복현 금감원장님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은행들이 가상금리 등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받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금리를 내린 거는 왜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대출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그 사람들이 대출 부담을 덜고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생기냐면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이거 집값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것도 주식이랑 막 이것도 막 돈 풀리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걸 알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 이사철 매매 수요 등이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맞물려서 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돈 빌려서 새로 집 살려고 하는 거는 어렵게 하겠다 이겁니다. 신규 주담대는 한도, 그리고 금리 관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고 막 할까봐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신규 주담대 넘어가는 거, 요거를 방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실제로 DSR 규제는 유지를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게 디딤돌 대출 아시죠? 신생아 대출 금리는 올랐습니다. 0.2%를 수도권에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죠? 그러나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닥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감독원에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정책 대출들 뿐입니다. 근데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거는 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금리 인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대응 가이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있는 분과 없는 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 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유주택자 분들이실 거고요. 대출 없는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현재 대출을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빨리 검토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혹은 뭐 7년 전 8년 전에 대출 금리를 뭐 4%대로 4.8%대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담보대출 같은 게 금리가 좀 싼 게 나올 것 같아요. 갈아타시는 걸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신용대출 제가 쓰고 있거든요. 신용대출 쓰고 있는데 신용대출 만기가 됐어요. 저한테 신용대출 만기인데 연장할 거냐는 거예요. 대출 금리 얼마냐고 하니까 뭐 몇 프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 이거 대환을 한번 제가 알아보고 대환할 수 있으면 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대출을 바꿨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그래서 금리를 제가 1.4%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환 가능성을 꼭 검토해 보시고요. 신용대출이나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 대환 가능성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행사할지를 좀 여러분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내 상황,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 상황은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났어. 내가 진급을 했어. 월급이 늘었으니까 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더 빵빵해졌어요. 소득이 빵빵해졌으니까 내가 은행에 얘기할 수 있죠. 나 지금 소득 좀 빵빵해졌어요. 더 우량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전하니까 금리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 바뀌었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뭐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권을 행사를 해보십시오. 1년에 2번 할 수 있고요.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런 대출이 있는데 혹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대출이 있나요? 이런 걸 한번 타거래은행에 가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아는 대출 상담사, 여러분들 대출 상담사 아시는 분들, 이 유주택자분들 꽤 많거든요. 연락을 해보십시오. 혹시 저 갈아탈 대출 없나요? 이렇게.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권은요,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거 대출이자 몇십만 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대출이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 준비가 됐으면 대출 활용에 있어서 지금 유리한 시기라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맞물렸거든요.
연초에 은행이 올해의 대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우리 목표는 이거야. 딱 있죠? 은행도 있습니다. 그럼 은행이 파는 제품이 뭐예요? 대출이에요. 지금 몇 월? 2월. 목표 한 지 얼마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뒤에 놀고 싶어요? 아니면 초반에 탱자탱자 놀다가 10월, 11월, 12월에 벼락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래 하는 거 말고요. 하고 싶은 거. 첫 번째요. 빨리 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영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금리 인하도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유리하겠어요? 딴 때가 유리하겠어요? 지금이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 상담해 보시거나 대출 상담사분들 통해서 이용하실 거면 좋다. 지금이 대출 내기 좋은 시기다. 이 위에 부분은 모든 분들이 3월에 반드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 내 집 마련 결심하신 분들은 대출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은행에다 해야겠다. 요 정도보다 좀 몇 군데 발품도 파시고 대출 상담사분들하고 상담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폭넓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너 나이가 아니지.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주 실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집값의 향방이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부산 아파트의 매매가를 같이 그린 겁니다. 자, 이걸 왜 했느냐? 과거의 백데이터를 보자는 거죠.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 집값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번 금리 인하의 시작이 2024년 10월이었어요. 2024년 10월에 3.5%에서 3.25%로 한번 내렸고요. 그 다음 달인 11월에 3.25에서 3%로 내렸고요. 이번 2월 달에 3%에서 2.75%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요, 제가 첫 번째 금리 인하했던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요게 기준금리예요. 요 막대 그래프가. 그리고 요게 기준금리 금리 수준입니다. 빨간색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고요. 파란색이 부산 아파트의 매매가입니다. 자, 금리 내려가니까 이때 어땠어요? 집값? 올라가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요. 이때 부산 집값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비실비실하죠? 근데 서울 집값은 어때요? 올라갑니다. 일단 좀 뭔가 다르게 움직이긴 했네요. 그죠? 그리고 금리가 이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떨굽니다. 급하게 내리니까 부산 집값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근데 서울 집값은 오히려 비실비실하죠? 그러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또 부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번 흐름 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내려가고요. 2010년 이전까지입니다. 즉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때는 금리가 내릴 때 집값이 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고 알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르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즉 2010년 이전까지는 어때요? 뭔가 안 맞아 잘.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2010년 이후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조금 부침은 있지만 두 도시 다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금리가 살짝 올라가니까 집값이 살짝 내려요. 근데 금리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팍 올라가죠. 둘 다 어떻게 돼요? 엄청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팍 떨어집니다. 서울은 밑에서 비실비실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한 거고요. 부산은 팍 떨어졌다가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서울은 일반적인 금리와 집값의 관계와 다르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기준금리 올랐는데도 서울 매매 폭등했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내렸는데도 막 약보합하고. 부산은 즉 지방은 제가 지방의 대표로 부산을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부합한 움직임을 보여요. 최근 10년간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색을 했는데 2010년대 이후로 최근 10년은 서울, 부산 모두 금리 집값 관계에 부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리고 그게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면 집값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집값은 내려간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위원장님이랑 금감원장이 둘 다 막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안 둔다고 했죠? 네? 너네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대출금리 반영 안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된다는 전제를 깔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두 번째, 전셋값을 또 봐야 됩니다. 내리니까 전셋값 어떻게 돼요? 올라요.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하죠? 금리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셋값? 올라요. 살짝 올리니까 내리고, 내리니까 팍 올랐죠. 갑자기 금리 팍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전셋값 엄청 떨어졌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전세 대출이 요때부터 있었어요. 딱 요때. 2013년 이후 요때. 그러니까 요 앞에는 볼 필요가 없어. 거의 사실상 연관성이 적어. 그러면 2013년 요때 이후로 금리 내리는 동안 전세 올라가요. 요때 금리 살짝 올라가니까 꺾여요. 급하게 많이 내려오니까 다시 팍 치솟아요. 금리 팍 올리니까 내려가요. 13년 이후로 금리하고 전세가는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아요. 금리가 내려오면 전세가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물론 공급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오늘은 금리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은 금리 인상을 멈춘 후에 바로 전세가가 반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서울이거든요. 이 금리가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세가가 완전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리다가 이게 딱 멈췄어, 한동안. 그러니까 멈추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이 멈추자마자 바로 전세가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부산은 어때요? 계속 비실비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죠? 네, 살짝 올랐습니다. 부산도 전세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최근 부산은 공급 과잉이 정리가 되면서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딛고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보죠. 결론을 다 같이 그렸어요, 제가. 매매 전세를. 여기 빨간색 점선이 서울의 매매가고요. 빨간색 실선이 서울의 전세가입니다. 파란색 점선이 부산의 매매가고요. 파란색 실선이 부산의 전세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 여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하기에 초입에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면 지금하고 가장 유사했던 최근을 보면 되잖아요. 가장 유사했던 최근이 요때입니다. 요때. 그죠? 요렇게 내렸죠. 한동안은 내리는 거예요. 요때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금리 인하기고요. 이게 언제냐면 2012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정확하게 13년 전부터예요. 그리고 4년 정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기였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서울의 전세가 어떻게 돼요? 훅 올라갑니다. 근데 매매는 어땠죠? 빠졌죠. 빠졌는데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 전환이 일어납니다. 매매가 떨어지는데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 매매가가 결국에는 탁 전세가에 밀려서 상승 전환이 됐다 이겁니다. 그게 한 3년 걸렸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파란색만 볼까요? 파란색만 여기서부터 보면 요때 말고요. 그냥 봅시다. 이 점선이 매매가고 실선이 전세가예요. 그 방향이 같이 움직인다. 이 얘기는 뭐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 도시들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지금 부산이 전세가 멈췄다고 했죠? 그 전세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도 굉장히 내 집 마련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턴은 무려 40년이 됐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매매가는 몰라요. 서울의 매매가 떨어졌잖아요. 금리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매매가는 알 수가 없어요. 부산은 매매가 금방 올라갔지만 서울은 꽤 오랫동안 매매가 헤맸거든요. 이거 본전치기 하는 데만 한 3, 4년이 걸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둘 다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 실선이 올라갔죠. 그러면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서 전세는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을 빼고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전세가 오르는데 나는 내 집 마련을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다릴까,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다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많죠? 요즘 참 걱정이 많아요. 경기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안 좋아지고,
먹고 살 걱정에 내 집 마련 걱정까지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힘드실 거예요, 아마. 집값이 좀 떨어지려나, 뭐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셨던 분들, 그런 생각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금리 내린다니까 괜히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올바른 행동을 이어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내 집 마련 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참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집 마련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집 마련한 누군가가 좀 더 좋아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심란하고 힘들어도 해야 할 걸 한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다는 거. 쉽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방송 안 봤으면 그냥 말았을 텐데 이 방송 보고 오늘 이거 하기로 한 거 꼭 마무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